두 번의 화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 결과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창원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범은 강화됐지만 폭행은 여전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재 기능이 좋았다는 평가와 함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청렴도가 11위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8월과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잇따라 큰 불이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우조선 이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같은 장소 LPG 선박에서 또 불이 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8월에 일어난 첫 번째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대우조선 내부 안전수칙에는 화기 작업 시 불바지포와 함석판,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직이 아니니까 우선에 깔 수가 있었지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작업하는 사람들 지금 삼정막으로 설치한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안전감시도 허술했습니다.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역마다 화기 감시인이 배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구역 안에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이 날 경우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선박 안에 비상유도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대피, 작업자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하게끔 유도등, 비상유도등이나 이런 거 아직 미설치가 된 게 확인됐고.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조선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 4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창원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멈췄을 때 폭행을 해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 승객이 버스기사 자리로 다가갑니다. 다짜고짜 위협을 가하더니 폭행이 이어집니다.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에도 손찌검은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것은 지난 11일 저녁. 술에 취한 승객이 내리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기사를 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내리라니까 네가 뭔데 내리라고 하느냐 소리부터 해가지고 빨리 이제 몇 대 맞고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갖다 빨리 끝내려고. 주행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는 취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면서 사고가 나 20명이 부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호격벽 설치가 2006년 의무화됐지만 버스기사들은 승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대부분 문을 내려놓은 채 운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막무가내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요금 또 물어보러 아주머니들이 길을 물어보러 이제 이렇게 막 오셔서 앞에 머리를 내민다든지 이래 하는데 서로 불편해지니까 또 내려야 되는 부분은 내리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창원에서 버스기사 폭행이 잇따르는 등 버스와 택시기사 폭행은 전국적으로 한 해 3,000건을 웃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버스 공간에서 때로는 자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정이나 폭행으로 이어질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너무나 위험한. 버스가 멈췄을 때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지난 6월 관련법은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버스기사 폭행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불거진 도청과 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친 곳은 다름 아닌 도의회였고
도의회도 무상급식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350만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김윤군 의장이 나서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세 차례 무상급식 중재를 했지만 양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고,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의 우려 속에 급식조사특위를 구성해 학교 급식 전반을 조사했지만 중복 계산에 과장된 비리 의혹 금액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도의회가 도민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한 채 소홀함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내년 도의회가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청년도 평가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3계단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표출되면서 내부 청년도 등급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청년도 평가에서 경남교육청은 11위를 기록해 지난해 8위에서 3계단 떨어졌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고,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는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내부 청렴도 가운데 인사와 관련된 업무 청렴 지수입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업무 청렴 지수가 떨어진 데다 부패 사건에 따른 감점이 더해지면서 올해 내부 청렴도는 13위, 지난해 7위에서 6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이른바 척건 인사를 비롯해 직원들의 다양한 인사 불만이 평가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오히려 청렴도가 떨어진 데 대해 경남교육청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장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 평가에서도 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와 앞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청렴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전망 속에 경남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재개발구역 가운데 경기 불황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미뤄진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주택 앞마당에 LPG 가스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고무호수는 2층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커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지만 신축이나 증축도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LPG 가스 쓰다 보니까 생활도 불편하고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오지가 않죠.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공사는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금을 저희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집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재개발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원의 60%인 389명은 최근 재개발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해산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의 재개발 구역 가운데 첫 해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 동의는 충족을 하기 때문에 조합 해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좀 가고는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는 모두 27곳.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7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62기 김용호 회장 외 62분이 오늘 KBS 창원총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52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김해시 원창 포장공업 주식회사 오석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제시 고현동 충남식당 고갑자 대표 500만 원, 창원시 진해구 최학식 씨 150만 원, 한전 경남지역본부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상남동 상남시장 털보쌀상회 참기름에서 100만 원, 창원 상남동 상남시장 금천어탕에서 100만 원, 거제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100만 원, 농협 거제시 지부 김종수 지부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전과 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타금 300만 원을 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내년도 예산이 오늘 경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조 2,96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비 50억 원 등 당초 예산안에서 13건 7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민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1,526억 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5.5% 증가한 2조 5천억 원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